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2022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다사다난했다라는 말을 쓰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올 한 해 대구 경북 지역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어떤 소식들로 울고 웃었는지 다시 보는 2022 대구 경북의 주요 소식들 사흘에 걸쳐서 짚어보겠습니다. 첫 뉴스는 3년 만에 돌아온 지역 축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열리지 못했던 축제들이 올해 봄을 지나면서 하나둘씩 재개됐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3년 만에 열린 지역 축제를 즐겼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3년 차를 맞은 2022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그동안 이어져 오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4월 18일 전면 해제됐습니다. 그동안 비대면으로 열리거나 취소 또는 연기되던 지역 축제들도 기지개 일으켰습니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경북 지역 곳곳에서 다채로운 축제들이 잇따라 대면 행사로 펼쳐졌습니다. 경북 영주에서는 2022 영주 선비문화축제가 어린이날인 5월 5일부터 나흘 동안 열렸는데 3년 만에 만나는 지역 축제에 사람들의 발길이 붐볐습니다. 어린이날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체험하러 나오니까 너무 좋고요. 아이에게 좋은 추억만 남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빨리 코로나 종식돼서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열리지 못했던 경북도의 대표 축제 중 하나인 영양 산나물 축제도 다시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발길로 북적였고 영주 소백산 철축제, 봉화 은어축제 등도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을 맞았습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농산물 축제들도 잇따랐는데 오미자 출하 시기에 맞춰 열리는 문경 오미자 축제를 비롯해 봉화 송이 축제, 의성 마늘 축제에 이어 가을 풍경과 함께 즐기는 문경과 청송 등 곳곳의 사과 축제까지 오감을 자극하는 행사들로 풍성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사과 맛 전 처음 봤어요, 정말. 그냥 사과 맛있다, 그냥 당도가 좋다 이 생각만 했는데 이렇게 다 어우러진 맛은 처음인 거예요. 황금 사과라고 노란 사과 있었어요. 그것도 완판했고요. 그래서 가몽도 이제 다 완판할 예정이고 판매를 할 수 있어서 농가에서 너무너무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거리두기 해제 이후 다시 찾아온 축제들로 대구 경북 곳곳에 활력이 넘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건조하다, 강수량이 적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올해는 1년 내내 이 얘기를 해왔죠. 심지어는 장마철 강수량도 평년에 크게 못 미치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가물었던 올 한 해 대구 경북의 모습을 정리했는데요. 서희동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안동의 한 마늘밭의 모습입니다. 바짝 마른 밭두렁엔 푸석푸석한 흙이 날렸고 잎이 마르지 않도록 비닐을 씌워놨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었습니다. 눈비가 저한테 와줘야 되는데 안 와줘가지고 걱정은 많습니다. 많은데 그게 뭐 우리가 인력으로는 아무래도 하늘에 돈만 못하거든요. 그러는 지금 하늘에 비만 바랬는데. 지난 겨울 전국 평균 강수량은 8.7mm에 불과했습니다. 안동의 경우 겨울 동안 비나 눈이 전혀 오지 않아 강수량이 0mm를 기록했습니다. 여름으로 접어드는 6월. 이미 지역 곳곳의 댐과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입니다. 청도 운문댐의 당시 저수율은 23%로 평년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과일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타는 논밭에 농심도 타들어갔습니다.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성장이 원활한데 또 성장이 둔화되면서 과일이 비대, 크기 문제가 굉장히 있을 것 같고요. 과일이 작으니까 농가 소득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마 기간에도 대구 경북은 비 소식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장마 전선이 주로 중부지방에 놓여 물폭탄이 쏟아질 때도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은 비가 전혀 오지 않았는데 특히 영덕 지역은 장마 기간 내내 강수량이 19mm에 그쳤습니다. 여름을 지나며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비가 집중되기는 했지만 여름철 강수량 역시 평년의 절반에 머물렀고 대구만 놓고 본다면 5월 15일부터 5달 동안 누적 강수량이 최근 30년 평균인 813mm에 훨씬 못 미치는
465mm를 기록했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지자체마다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방편들을 고민했고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관정개발, 저수지 준설 등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건조한 날씨 탓에 산림 역시 바짝 말라 있다 보니 지난 3월에는 대규모의 동해안 산불 등 곳곳에서 산불 소식이 잇따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지난 11월 말 경사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죠.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겁니다. 전국 각지의 탈춤이 함께 등재됐는데 여기에 안동 하회별신고 탈놀이도 포함됐습니다. 탈춤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안동은 세계문화유산에 기록유산, 인류 무형문화유산까지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11월 30일 모로코 수도 라바트에서 열린 제1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한국의 탈춤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탈춤은 해학적인 표현과 사회적인 이런 모순을 비판하면서 관객과의 소통을 중시한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종합예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한국의 탈춤에는 전국 각지의 탈춤 18개 종목이 포함되는데 안동의 하회별신구 탈놀이도 그중 하나입니다. 12세기 중엽부터 안동 하회마을에서 행해졌던 하회별신구 탈놀이는 마을의 안녕과 화합, 풍년농사를 기원하기 위한 마을굿 형태로 열렸지만 춤과 노래, 연극을 아우르는 종합예술이었습니다. 하회별신구 탈놀이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안동은 또 하나의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하회마을과 봉정사, 도산서원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그리고 한국국학진흥원이 소유한 유교 책판은 세계기록유산, 여기에 인류 무형문화유산까지 세계유산 3대 카테고리를 모두 보유한 국내 최초 지자체가 된 겁니다. 하회별신구 탈놀이가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서 안동은 유네스코 상관왕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고 명실상부한 세계문화유산의 도시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안동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재미와 감동이 있는 확실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문화유산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안동시는 앞으로 문화재청과 함께 세계유산추진단을 구성해 유네스코 유산 홍보와 활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에 앞서 또 다른 경사도 있었는데 조선시대 안동 하회마을 유사춘의 부인 연안 이 씨가 지은 상벽가 등 당시 여성들의 문학작품인 내방가사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이번에 내방가사를 통해서 조선 후기에 주로 여성들이 모여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그 이념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을 순수 한글로 이렇게 써냈다는 이 자체를 우리가 인정받았다는 것에서 이로써 경북이 보유한 세계기록유산은 유교 책판 등 국제 목록 2건과 아태 지역 목록을 합해 모두 6건으로 늘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다시 보는 2022 대구 경북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노력들을 해왔는데요. 구미에 있는 취수원을 좀 더 상류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민선 8기 들어서 상황은 급격하게 바뀌었는데요. 기존의 구미시와의 협약은 없던 일이 되고 안동댐 물을 대구로 끌어오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대구시와 구미시는 맑은물 나눔과 상생 발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구미 해평 취수장에서 대구로 이어지는 55km 길이의 관로를 매설해 하루 평균 30만 톤을 대구 경북 지역에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민선 8기가 출범하고 단체장이 바뀌면서 물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장호 구미시장이 시민 동의 없이 체결된 협정은 형식적인 것이라며 취수원 이전은 대구시의 문제라고 밝혔고 여기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구미의 공업단지가 낙동강 오염의 근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양시의 의회들까지도 대립했습니다. 추진 사고의 원인 제공자가
반성은커녕 물이라는 공공재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갑질하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대구시는 맑은 물 상생 협정을 맺은 기관들의 협정 해지를 통보했고 환경부는 각 기관들과의 협의를 진행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대구시의 취수원 다변화 정책은 안동댐으로 취수원을 이전하는 쪽으로 급선회했습니다. 당초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던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이 구체화된 것인데 안동댐 물을 도수관로로 연결해 대구의 상수원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양 시는 이 같은 내용에 서로 합의하고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안동은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하류 지역에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낙동강 하류 지역은 진정한 상하류 상생 협력을 위해서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된다. 지난 11월 대구시와 안동시는 물 공급과 관련한 상생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안동시는 대구에 맑은 물을 공급하고 대구는 그 대가로 상생발전 협력기금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대구시하고 안동시가 협력을 해서 댐물을 원수로 하는 시대를 다시 열어보자. 그 뜻에서 안동시장님과 의기투합을 한 것이고. 대구 취수원 이전에 대한 일련의 과정은 안동 지역에서도 안동댐과 이맛댐 물을 지역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물 산업을 특화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 네, 이하영입니다. 대구시가 구미시를 건너뛰고 안동시와 협의하게 된 건 서로의 요구가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와 구미시의 물 갈등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요. 지난 1991년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두산전자에서 페놀이 유출돼 낙동강을 오염시키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 크고 작은 수질 오염 사고가 발생하면서 대구의 취수원을 구미 산단보다 좀 더 상류로 옮기자는 논의가 이어져 왔는데요. 지난 4월 대구시와 구미시는 맑은 물 나눔과 상생 발전에 관한 협정을 맺고 대구 취수원을 구미 해평 취수장으로 옮기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새로 당선된 김장호 구미시장이 맑은 물 나눔과 상생 발전에 관한 협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나서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더 이상 구미시와는 협상하지 않겠다며 협정을 해지했습니다. 홍 시장은 협정 해지와 함께 자신의 선거 공약이었던 안동댐 물을 도수 관로를 통해 대구로 가져오는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을 본격화하고 안동시와 손을 잡았습니다. 권기창 안동시장 역시도 안동댐과 이맛댐 물을 활용해 물 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두 지자체의 요구가 잘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네, 안동댐 물을 대구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 대구시와 안동시가 협약을 맺고 적극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요. 네, 안동댐과 이맛댐에서 도수 관로를 통해 직접 대구로 취수할 경우에 안동댐 하류 지역의 물 부족이나 안동댐 퇴적물의 중금속 오염 등은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안동시와의 업무 협약에서 관련된 질문을 받고 모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물 부족 문제에 대해선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고 중금속 오염 문제는 먹는 물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4년 수자원 공사 등의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가뭄이 심할 때는 하천 유지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지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안동댐 퇴적층 중금속 오염 문제도 환경부가 2021년에 실시한 중금속 검사 결과 수은과 카드뮴 등이 검출된 바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하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시 보는 2022 올 한 해 주요 소식 4가지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주요 뉴스 다루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